1587년 영국에서 출발한 배 한 척이 북아메리카 동쪽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지금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근처. 아직 유럽인들에게는 낯설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의 이름은 로어노크 섬. 그리고 이곳은 훗날 미국 역사상 가장 기이한 실종 사건의 무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라진 식민지, 로어노크 식민지 실종 사건.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약 100명이 넘는 영국인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주변 환경은 낯설었고 현지 원주민들과의 관계도 늘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식민지 지도자였던 존 화이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식량과 지원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착민들은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존 화이트에게는 그곳에 남겨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의 딸과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 그 손녀의 이름은 버지니아 데어. 버지니아 데어는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화이트는 가족과 식민지 사람들을 남겨둔 채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지원 물자를 가지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스페인과의 전쟁 위협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배를 마음대로 띄울 수 없었고 해상 상황도 위험했습니다. 결국 존 화이트는 곧바로 로어노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존 화이트가 다시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온 것은 무려 3년 뒤였습니다. 1590년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족과 정착민들을 만나기 위해 로어노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섬에 도착한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생활의 흔적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억하던 정착지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은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착민 100여 명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도망친 흔적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이 어느 날 조용히 짐을 챙겨 어딘가로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에 새겨진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크로아토안, CROATOAN. 그 단어는 근처에 있던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자 그들이 살던 섬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무에는 CRO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존 화이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정착민들과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생겨 강제로 떠나야 한다면 십자가 표시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격이나 납치가 아니라 스스로 떠났다는 뜻일까요? 정착민들은 크로아토안 부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존 화이트는 그 단서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배의 상황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폭풍과 위험한 항해 조건 때문에 그는 더 깊은 수색을 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어노크 식민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수많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정착민들이 크로아토안 부족과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남겨진 단어가 그 방향을 가리킨다는 주장입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지원이 오지 않자 정착민들이 생존을 위해 현지 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가설은 가장 현실적인 설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굶주림과 질병입니다. 낯선 땅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병이 퍼졌다면 식민지는 오래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흩어져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시신이나 더 많은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가설은 공격입니다. 다른 부족이나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아 정착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끌려갔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존 화이트가 발견한 마을에는 대규모 전투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가설은 바다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착민들이 배나 작은 보트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와 부족한 장비를 생각하면 그 시도는 매우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설, 초자연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어노크 식민지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단순한 이주나 사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증거보다 생존을 위한 이동 가능성이 더 현실적인 설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어노크 사건이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유는 결정적인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나무에 새겨진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크로아토안. 그 단어는 구조 요청이었을까요? 행선지를 알리는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을까요? 존 화이트는 딸과 손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이 버지니아 데어의 운명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크로아토안 부족과 함께 살아남았는지,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자들은 로어노크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고고학 조사와 오래된 지도 분석, 현지 전승과 기록을 통해 사라진 식민지의 운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어노크 식민지 실종 사건.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새로운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 마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기록도, 유언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나무에 새겨진 단어 하나. 크로아토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어노크 사람들은 스스로 떠난 걸까요? 아니면 그 섬에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